안녕하세요.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11월 8일 수요일이면서 절기상 입동이에요. 입동은 이제 겨울이 이제 시작된다는 얘기인데 요 며칠 사이에 11월 날씨답지 않게 굉장히 기온이 좀 높았는데 일요일 날 비 온 다음에 이렇게 막 바람 불고 갑자기 어제부터 추워졌잖아요. 그죠? 이렇게 갑자기 추워질 때는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또 저랑 공부 시작할게요. 제가 준비한 거는 염습할 습, 엄습할 습이라고도 하고 대표 훈음은 엄습할 습 아니면 염을 하다, 염습하다, 염습할 습이라고도 해요. 이 한자는 지금 용용이랑 옷의가 결합됐어요. 용용은 제가 이미 설명을 해드렸어요. 뭐냐면 이게 용이 나는 모습을 본뜬 상형자예요. 저거는. 그러면 옷이랑 결합이 돼갖고 그 글자가 나타내는 다른 거랑 어느 글자랑 결합돼서 이제 단어가 되잖아요. 그 한자어를 보면은 엄습, 피습, 뭐 습격, 역습, 뭐 기습 할 때 습자를 이걸 써요. 그러면 엄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 뭐 뜻하지 아니한 사이에 어떤 습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감정, 뭐 생각, 또 감각 따위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치거나 또 덮친다. 이런 뜻으로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. 그럼 이걸 이제 자원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용이 이게 구름에 쌓여서 올라가듯이 죽은 사람을 옷과 배로 이렇게 싸서 배로 싼다는 건 이제 염을 한다, 염습을 한다 이런 얘기죠. 그걸 뜻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두 가지 뜻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옷을 껴입다라는 뜻이 있어요. 자전에 보면. 그러면 이제 자원 설명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 용용이 뜻하는 것 중에 용상, 용안, 뭐 골룡포 이럴 때 왕을 이제 뜻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용상에 앉아 있는 천자가 옷을 더 껴입는다. 그러니까 이 용이라는 거는 이제 왕, 황제를 이제 뜻하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이 왕이 앉는 자리를 용상 그러잖아요. 거기에 이제 천자가 딱 앉아 있는데 옷을 더 껴입는다. 오늘같이 추운 날 예를 들어 이렇게 입었는데 막 창문을 좀 열어놨더니 막 바람이 엄청 센 바람이 들어와. 그러면 물론 창문을 닫아도 되지만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옷을 환기시킬 때는 창문을 이렇게 열어야 되잖아요. 자, 환기시키느라고 문을 열었어요. 그러면은 찬바람 들어오니까 옷을 하나 이렇게 더 껴입어요. 그런 걸 한번 그러니까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. 그런 것처럼 이거는 뭐냐면 뜻이 옷을 껴입는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용상에 앉아 있는 그 천자가 옷을 더 껴입는다 이런 뜻도 있다는 거. 그러면 이게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죠. 글자 획이 많아도. 자,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글자로 들어갈게요. 두 번째 글자는 탈연. 자, 여기서는 불화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탈연할 때 탈의 의미는 불에 탄다. 이제 연상을 하실 수 있죠. 그죠?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이거는 그럴연, 그러할연 뭐 이런 뜻이죠. 이것도 설명 다 이미 했던 글자들이에요. 그럴연도. 그럼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걸 보면 연료 아니면 가연성 또 연등회 할 때 그다음에 연소 때다 아니면 연비 뭐 이럴 때 쓰는 거죠. 또 사차성으로 보면은 연미지급해서 이 글자에다가 눈썹미, 그 다음에 어조사지, 그 다음에 급할급 이렇게 쓰면은 이 연미지급이라는 말은 아주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급한 급한 용무가 있을 때 이럴 때 초미지급이다 랑 똑같아요. 그러니까 연미지급 말고 여기 탈초랑 이게 탈초, 이것도 불에 타는 거, 탈초. 그러니까 초미지급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제 눈썹에, 여기 눈썹이잖아요. 눈썹에 불이 붙었어요.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빨리 이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에요. 그것만큼 급한 게 없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런 것처럼 이 연미지급, 초미지급이라는 거는 뭐냐면 한시도 놓칠 수 없는 아주 급한 용무 같은 거를 말할 때 이제 이 말을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럴련 그랬을 때 여기에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불화가 나왔어요. 그럼 불화는 당연히 탄다를 쓰니까 이게 부수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이 자체를 같이 엮어서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리면은 불사르는 데에서 태우다.
그러니까 뭔가 만약에 소각장 이런 데서 종이라든지 뭐 나무 이런 거를 불 태운다고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. 제가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. 그럼 일단 이 어떤 뭐 라이터라든지 뭔가 이렇게 그으면은 불이 활활 타오를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니까 불 사르는데 그거를 뭐 나무를 태우든 종이를 태우든 타는 그 모습을 말할 때 우리가 탄다, 불에 탄다 하잖아요. 그럴 때 탄련자 이거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.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그럴령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보면 이거는 6달월이고 그 다음에 개견이 나왔고 그 연화발에서 불화잖아요. 그죠? 불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거는 전번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개고기는 불에 끄슬려야 된다. 그렇다. 뭐 이런 뜻으로 지금은 뭐 그런 고기 안 되시지만 자, 세 번째 이거는 병질. 여기서도 병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무슨 음료수 병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아픈 거. 왜? 요런 부수가 나오면 이건 병질엄 그러잖아요. 이 글자가 나오면 다 아픈 거와 관련돼 있겠다 생각하시면 돼요. 이걸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거 병원 침대에 사람이 지금 누워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글자가 병질엄이 나오면 아, 아프구나. 이런 거, 통증, 고통, 뭐 이런 거 얘기할 때,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플통이라든지 이렇게 쓰면 또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병병 아주 많이 나오죠. 또 이렇게 쓰면 뭐 전염병역 이런 식으로 이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속에 있는 건 지금 이거는 화살시예요. 이를 실로 쓰면 안 돼요. 이거는 여기 조금만 더 올라가면 글씨 이런 글자 없어요. 그러니까 여기는 이를 실을 쓰면 안 되고 화살시를 써야 된다는 거. 그러면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걸 보면은 뭐 질환, 괴질, 질병, 뭐 질주. 여기서는 병질이 대표 훈음이지만은 빠를 질도 있어요. 그래서 질주 그러면 아주 빨리 뛰는 거잖아. 질풍노도 할 때 질풍같이 이런 표현 하잖아요. 빠르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러면 병질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, 이거는 아픈 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화살이라 했어요. 두 가지 자원 설명이 있어요.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아픈 거랑 그랬어요. 그죠? 그러면 병 증세의 퍼짐이 화살처럼 빨리 번진다 이런 얘기예요. 예를 들면 제가 뱀에 물렸어요. 그러니까 독이 내 몸에 퍼질 거 아니야. 그럼 내가 화살을 쐈을 때 화살이 빨리 날아가듯이 내 몸에 독이 빨리 퍼진다. 이런 설이 하나 있고 또 자원 설명에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지금 화살이 나왔는데 화살은 지금 이제 무기, 전쟁에서 쓰는 무기예요. 그러면 적과 내가 서로 싸우다가 적이 쏜 화살에 제가 만약에 맞았어요. 그러면 그 화살 촉의 어떤 쇠의 독 같은 게 내 몸에 퍼지는 거죠. 그러면 막 예를 들어 지금처럼 파상풍 걸렸다든가 이런 것처럼 이런 화살, 그러니까 적이 쏜 그 화살이나 무기에 의해서 내가 지금 맞았어요.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병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. 내 몸에 상처가 났으니까. 그때 상처를 빨리 싸매고 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전쟁 중에 이게 잘 안 되잖아요. 그죠? 내가 전쟁 중에 이런 게 맞아서 쓰러지고 그러면 내 동료들은 적과 싸우는데 정신이 없지 나를 돌봐주고 이럴 겨를이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 시간을 놓치다 보니까 그 독이 퍼지는 거죠. 이게 빠른 속도로. 그래서 빠를 질, 병질 두 개 다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세자.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엄습할습, 추위가 갑자기 엄습해 들어왔어요. 그죠? 감기 이런 거 조심하시고 독감 조심하시고 자, 세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. 내일도 새로운 자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